사건 번호는 2024-4040, 물건 번호 1번,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7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 등에 위치한 주택으로 토지 면적이 49.9평입니다. 50평에 육박하고 건물 면적이 38평입니다. 감정가가 10억으로 설정되었으나 최저가 반값으로 유찰 되어서 5억 1200만원에 진행합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우량한 다가구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9억 1600만원, 건물은 84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시의 건물도 보일러실 자리가 한 평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경매 목적물에 종물로서 포함되었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도 봐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지금 김모씨와 한모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김장모씨,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주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장모씨에게 이 집을 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임차인 김모씨가 김장모씨가 전입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므로 19년도 6월 22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저당권이 건물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것이 말소기준 권리로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22년도 12월 6일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르므로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도 11월 4일까지인데 9월 20일까지 했기 때문에 유효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확정일자도 근저당권자보다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돈 받고 나가면 되는 사람이므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등기부등본 내용도 봐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건물 등기부등본이고 아래에 있는 게 토지 등기부등본인데 지금 보시면 내용들이 다 동일한데 토지 등기부등본에 관악구에 압류가 하나 있으므로 요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시면은 건물 등기부등본은 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건물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 등기부등본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이런 식으로 이중경매가 열린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등기이고요. 소유권 같은 경우도 빼앗기는 경매 절차를 받고 있으니까 모두 소멸합니다. 나머지 근저당권과 압류가 이제 소멸하는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91조죠. 보시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모두 소멸하는 권리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관악구에 이렇게 지금 관악구에 압류 등기가 있는데 이 물건이 지금 관악구 봉천 등에 위치한 물건이므로 당해세로 보여지죠. 따라서 세금 징수과 해서 뭐 한 그 금액대는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악구의 당해세고 재산세이라고 하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반 건축물 내용도 보여지지 않고 건축물 대장상에 대지의 위치와 지번, 도로명 주소도 동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물건의 가장 중요한 점이 보여지는데요. 건축물 대장 꼼꼼히 안 보시면 제가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경매 초보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입찰을 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주 구조가, 주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사무실, 1층과 2층의 사무실로 되어 있고 옥탑층은 계단실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내용을 보시면은 소유자 현황으로도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게 사무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사무실로 되어 있냐? 그래서 경매 정보지상의 내용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도 모르고서 입찰했다가 주택인 줄 알고 입찰했는데 그러면 아주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2021년 12월 21일 날 지상 1층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이렇게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상 2층에 대해서도 단독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시면은 지금 뭔가 크게 용도 변경만 이루어졌을 뿐 구조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다시 단독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알려고 하시면은 관악구청에 건축과에다가 문의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주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동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행정상의 단독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된 것이므로 다시 사무실에서 용도 변경이 원상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러한 것이 사무실로 되어 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19억 9천만 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물건 번호가 2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기준 시점은 24년도 9월인데 이 물건 같은 시세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액도 일단 참고사항일 뿐더러 물건 번호가 2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겠죠. 건물 외관이 지금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상태가 불량하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건물 북서측으로 2m 정도의 도로를 접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현황 또한 빨간 벽돌 빌라로 주변에 이렇게 빨간 빌라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혹시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될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황조사서 내용상에서도 24년도 8월경에 이렇게 조사를 한 바 임대차 관계는 한 명이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이제 22년도 1월 6일에 22년도 12월 6일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보셨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장모 씨의 전입신고 일자가 잘 나와 있고 보증금과 차임, 확정일자도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도 11월 4일까지인데 9월 20일까지 적법하게 잘 했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잘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배당을 돌려받고 집을 빼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죠. 김장모 씨가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금 등기상 인수한 조건도 없고 매각으로 따라보는 지상권의 개요, 이런 내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괄 매각이기 때문이죠. 집 비고란에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토지 중에 일부는 현황 도로 및 건축법상 도로 후퇴 부분이고, 지적상 맹지나 본건 북서측으로 본건을 포함한 폭 2m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부동산에 관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에 관한 영역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선 이 물건이 감정평가가 얼마로 잡혀져 있는지 혹은 대출이 얼마나 잡혀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물건의 시세가 어느 정도겠거니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모두 없다고 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토지에, 저희가 만약에 토지가 뭐 100짜리다 이러면은 거기서 59.61을 뺍니다. 그리고서 이 물건에 대해서 남는 땅의 면적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그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보고서 현재 최저가가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문의를 해주셔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그냥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입찰하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문건 접수 내역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나 뭐 위치권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한 내용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게시물에 올린 바 있죠. 이 경매 정보지나 뭐 유튜브 이런 곳들에서 많은 학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아는데, 이 정보를 믿어야 하실 것이지 사람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물건지 위치를 보시면 이곳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2호선, 신림선, 신림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당곡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라매동 생활권으로 동작구 보라매동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좌측에는 이제 보라매 공원이 위치해 있고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죠.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 물건 시세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비슷한 물건을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 토지 면적이 165제곱에 건물 면적이 126제곱입니다. 저희 물건보다 이제 토지 면적은 좀 작고 건물 면적은 조금 큰 이런 주택이 있는데, 그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최소 금액이 9억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호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물건이 이제 최소 호가가 9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경매 물건의 최저가가 지금 5억 1200만 원이니까 시세 차익은 대략 최소 3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객의 특이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이 165제곱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250만원 평가되어 있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지정된 사항은 특별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경매 요약도 봐보시면 동작구 보라매동 생활권에 반값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약 3억 정도로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에 관한 영역이 있으므로 별도로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수하는 권리는 전혀 없고 현장 조사는 별도로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단점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고 단독 입찰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런 좀 남들이 꺼려할 만한 물건들을 실제 시세를 좀 정확히 파악만 한다면은 단독 입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보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 그런 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